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이제 어색한데요. 이번에 기조 발표로서 고려와 조선 도성 의례 공간에 대한 이해를 준비한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이 학술대회는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고려와 조선의 그 역사 연구자들이 모여서 의례를 주제로 도성의 공간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의례와 도성의 구조, 건물들의 구성, 그리고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고려와 조선의 이제 국가 체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 발표에서는 이제 학술대회를 이제 개최하면서 가졌던 연구자들 문제의식과 그리고 이 학술대회 취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의례 공간에 대한 이제 내용들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문제의식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이제 역사도시라는 의미에서 남북교류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만월대 발굴과 그 만월대 발굴을 통해서 보는 의례공간의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고려 조선 도성의 의례공간 변화라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절제목은 거창하긴 하지만 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구정이 고려에서는 있는데 주요 의례 공간인 한양도성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략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로 이 뭔가 한양과 고려의 지도를 겹쳐서 뭔가 그 변화상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료들을 쭉 보다 보면 이 두 가지 사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려의 도성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한양 도성이 만들어지는 시작하는 시기의 인식을 가장 이렇게 간명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사료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종 21년 2월의 사료입니다. 그래서 강도로 이미 고종 19년에 천도를 한 다음에 강화도로 천도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도성에 대한 정비들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러니까 참정 차척이 이제 사망을 하자 그 집을 봉은사로 삼고 민가를 철거를 해서 임금이 거둥하는 길, 이제 연로를 넓혔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천도 초이긴 하지만 구정, 궁궐, 절, 사사 등의 이름은 모두 송도의 것을 따랐다. 그래서 팔관회와 연등의 행양도량은 하나같이 옛 법식을 따라서 이제 시행을 했다라는 이제 사료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사료긴 한데 송도에서 강도로 옮기면서 이제 송도라는 용어와 강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강도로 옮기면서 몽골과의 전쟁으로 강화로 천도를 했지만 개경의 도성 구성을 그대로 강화로 가져와서 이 사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후에 이 강도 시기의 사료들을 보면 승평문이라든지 구정이나 의복루나 대관전이나 경면전과 같은 그 봉걸 정각의 이름들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사원의 이름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개경과 그 강화 도성을 비교하는 고려인들이 결국에는 도성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고려 사람들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료도 이제 상당히 유명한 사료긴 한데요. 상이 말하기를 이건 이제 조선 태조입니다. 이성계가 이제 말하기를 도읍을 옮기는 일은 경들도 역시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예로부터 왕조가 바뀌고 천명을 받는 군주는 반드시 도읍을 옮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료는 그 한양도성을 옮기면서 한 말은 아니고 계룡산으로 도읍지를 살펴보러 내가 가야겠다. 내가 계룡산을 한번 가갖고 도읍지가 어떤지 한번 보러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신하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계룡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태조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하고 새 도읍지를 찾으면서 그 새 도읍지가 결국에는 역성혁명의 상징과도 같다.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고 그것이 바로 고려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연구에서도 그 고려 개경과 이제 조선 한양의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묘우사라는 이제 주례 고공기의
원칙들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 또한 이제 한양도성과의 차이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곽의 이제 축성 방법이라든지 관아와 시장이 이제 행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 고려의 것을 따랐다, 계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두 가지 성격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승성은 이제 건축이나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계승성을 드러내지만, 근데 그것들을 구성하는 것이나 혹은 그 의도나 취지는 역성혁명과 새로운 왕조 교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개경과 한양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이렇게 뚜렷이 드러나는 역사적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만월대 발굴과 이러한 이제 문제의식 속에서 그럼 역사 도시로서 남북 협력과 그리고 개경과 한양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문제의식은 어떤 것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만월대 발굴과 의뢰 연구의 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도 지금 고려사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개성에 간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수도에도 가보지 못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발굴 조사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남북이 굉장히 이제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방문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상당수 연구자들이 이제 개성을 가보지 못하고 이제 지도와 연구 결과와 상상만으로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의 연구들에서는 이제 고려사나 고려도경의 문헌 자료, 그리고 조선시대의 그런 선비들의 답사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자료, 그리고 이제 1980년대에 이제 북한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이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그 건물 배치나 그 구조에 대한 이제 개념의 차이 그리고 생각의 차이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그러한 이제 한계를 극복한 것이 바로 이제 남북 역사 협력 사업으로 시행된 개경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8차에 걸쳐서 쭉 진행이 되었는데요. 주로 발굴이 진행된 대상은, 주요 발굴 대상은 이제 서부 건축군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그 지도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제 크게 중심 몇 가지의 이제 건축군으로 혹은 이제 몇 가지의 구역으로 이 만월대의 구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중심 건축군입니다. 이 중심 건축군은 신봉문에서 창안문에서 회경전에서 장화전에서 원덕전까지 쭉 이어지는 이제 중심에 자리 잡았다라고 해서 이제 중심 건축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이제 갈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수춘궁을 포함한 이제 동쪽의 지역에 있는 동궁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동궁 영역이고, 그리고 제일 위쪽은 원래 보통 이제 모든 궁궐에서 후원이나 이제 금원 영역은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위치한 금원 영역이고, 이 금원 영역에 대해서는 상화정이나 산호정이나 상춘정과 같은 이제 정각 이름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도 이제 발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쪽으로 보이는 곳이 제가 이제 별도로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요. 이걸 같이 중심 건축군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기도 하고, 이 승평문을 지나서 이제 구정구역을 통과를 해서 신봉문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가면은 동궁 영역,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나가면 서부 건축군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한 이쪽을 별도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구역으로 나뉘고, 주요 이 공동 발굴 조사가 된 곳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서쪽에 있는 서부 건축군입니다. 그래서 딱 보기에도 서부 건축군이 상당히 더 복잡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물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현종대 중심 건축군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이제 주요 정곽들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발굴을 하는 것은 이제 고려사나 고려도경 기록에 나오는 수많은 이제 건물지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 자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지는 물론이거니와 축대, 배수로, 계단, 회랑지 같은 이제 구역들을 쭉 확인을 하고 발굴 조사를 했으며, 그리고 자기류와 그리고 기와들, 그리고 금속 활자들도 이제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이 되고 수습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하신 분들이나 그 하신 결과를 가지고 연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연구 성과들을 이 발굴 조사 이후에 이뤄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만월대가 제가 지금 만월대 그 창안문 앞에 있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가 창안문 앞입니다. 그래서 창안문 앞에 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쪽을 이제 쭉 그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축대를 만들고 그 위에 건물지를 올리고 또한 계단을 이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건물 간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대를 발굴을 해서 계단지를 확인을 하는 거는 또 건물 간의 동선을 확인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발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만월대 발굴 성과들이 이제 의뢰 공간과는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건덕전의 위치를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덕전이 요 건물이라는 것을 상당수 이제 연구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앞에 정전이 의뢰를 행할 수 있는 정전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을 회랑으로 쭉 둘러서 좀 이제 독립된 일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건덕전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2정전인 건덕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은 바로 이 위치에 있는 경령전입니다. 제가 이제 경련전을 의뢰공간 연구의 진전으로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경령전은 현종대에 건립이 된 왕실 조상 의뢰공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종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혈통과 그 혈연 관계에 상당히 복잡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혈연에 대한 혈연으로 이제 혈연에 대한 혈연 부모 같이 친부모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의뢰를 행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왕릉도 그렇고 이제 태묘도 그렇고 거기에서 이제 현종의 부모를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진전 사원을 마련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경련전을 건립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련전 같은 경우에는 현종대에 건립이 돼서 그 이후에 북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경령전에 이제 어진 신허를 이제 안치를 하고 태묘에는 위패 신의를 이제 안치하는 의례를 행합니다. 그건 이제 담제 이후에 이러한 의례를 행하면서 국상을 이제 끝을 내는데 이때의 이제 경령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실 구조로 문헌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태조를 모셨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위가 확인이 되는데 사친지전이다 경령전은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구조일 것이다라고 이제 문헌 자료에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령전 친전의라는 이제 의례 기록을 보면 고려사 예지에 있는 친전의를 보면 그 국왕이 경령전으로 의뢰를 하러 가는 그 동선들이 쭉 나오고 의뢰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숙배를 받고 이런 이제 몇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피전으로 가서 삼배를 하고 행양을 하고 다시 삼배를 하고 다시 지피전에 나와서 경련전으로 간 다음에 경련전에서 태조실에 들어가서 배례를 하고 이제 술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그 다음에 태조실 이후에 2실, 3실, 4실, 5실을 쭉쭉쭉 거치면서 같은 의례를 반복하고 내려온다. 라는 이제 경련전 친전의의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서 봐도 이제 경령전이 오실 구조로 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문헌 사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만월대 발굴 조사를 하면서 이제 발굴된 이제 건물지들 중에 이 이제 17호 건물지라고 이제 불리는 곳인데요. 17호 건물지의 모습입니다. 17호 건물지를 보면은 상당히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기둥, 기단 구조나 이런 것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5개의 이제 이런 축, 이렇게 단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5개네. 오실구조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일종의 재래시설로 추정이 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이렇게 중앙 계단, 서쪽 계단, 동쪽 계단 이 구조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앞에 이제 또 다른 건물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발굴 조사와 이 5개의 실룰 구조로 되어 있는 다른 건물은 이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경령정이구나라고 하고 상당수 많은 연구자, 발굴 조사를 하신 선생님들이나 혹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헌 자료들과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서 연구 성과를 내신 선생님들 모두 이 경령전이 이 17호 건물지다라고 이제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굴 조사 결과와 문헌 기록이 합치된 것을 통해서 이 경련전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한 이제 경련전 그 친전위에서 등장을 했던 지피전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의뢰를 행해지는 그 과정의 동선들 이런 것들이 이러한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라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월대 발굴이 이제 전체 궁궐 발굴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의뢰 연구를 진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 경령전 의뢰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연구자들의 견해가 이제 갈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경련전 같은 경우에는 불교 재래 공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전사원과 함께 대표적인 불교 재래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 이제 건물지도 마찬가지고 실제 문헌 기록을 분석을 하다 보면 불교 의뢰 사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교 의뢰보다 다른 의뢰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유불의 혼용이다. 그래서 아니다. 불교 의뢰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왕실조상 의뢰다라고 하는 이제 의뢰의 성격에서는 여러 견해들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발굴이 진전이 되고 또 이에 대한 다른 분석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 연구 발표에서 또 다른 이제 문제의식의 하나로서는 고려와 조선 도성의 의뢰 공간의 변화입니다. 이건 뭐 제목에서도 연결이 되는 것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이후에는 구정이 있고 없고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일단은 이 도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형성되는 과정의 차이가 결국에는 의뢰 공간의 의미와 그 성격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경 같은 경우에는 태조가 궁예를 몰아낸 것은 철원이었죠. 그래서 철원에서 태조가 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듬해 2년에 철원에서 천도를 합니다. 철원에서 천도를 해서 기존의 이제 궁예가 그 개경 있던 시절에 이제 썼던 그 궁예의 바로 참성을 활용을 해서 이제 궁성과 황성을 이제 쭉 건설을 해왔고요. 그리고 의뢰 공간으로서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직, 태묘와 같은 것들은 태조대에 만들어지지 않고 성종 10년에 만들어집니다. 네. 성종 2년에 이제 그 태묘와 이제 사직에 관한 이제 서적들이 송나라에서 들어오고 건설을 시작을 해서 10년과 11년에 각각 사직과 태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의뢰를 하는데 사직단은 보통 이제 서쪽에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이것은 지금 고려 개경 지리 정보 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지도를 이제 제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직단으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나성 밖에 이제 태묘가 위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태묘의 추정지로서는 이 나성 안에 이 태묘 시설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 조선 초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 고려는 나성 밖에 태묘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나성 밖에 태묘가 있다라는 것이 좀 더 유력한 이제 견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승민 선생님 조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안 그래도 제가 채팅을 보고 약간 마음이 급해졌는데요. 네, 이런 이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양 같은 경우에는 자묘우사를 나름 충실히 반영을 하고 그런 줄의 고공기나 이제 유교적인 인식들이 도성에 투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의 나성 같은 경우에는 현종대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20년대인데요. 그러니까 태조가 천도를 해서 개경의 자리를 잡고 현종이 나성이 완성되기까지 100여 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이 걸린 성곽의 축조 과정과 그 의뢰 공간의 마련과 이런 것들이 계획 아래에서 착착 진행되고 설정이 되고 이데올로기로서 투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 정치적 상황이나 도성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배치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배치를 시작한 한양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공간의 활용면이나 상징성 면이나 그것이 가진 공간의 의미가 달랐을 것이다. 의뢰의 의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구정을 이제 들었는데요.
약간 구정이라는 것은 넓고 평평한 공간으로 의례를 거행하기에 용이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격구를 하던 장소라는 것은 이름으로부터 생긴 오해라는 것에 이제 모든 사람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승평봉과 신봉문 사이에 이제 넓은 공간을 의미를 하고 동락정이 위치를 하고 회랑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광명천이 여기를 이제 통과해서 흐르고요. 이쪽에서 벌어진 의례는 사료상으로 대조의 초제 반승, 뭐 팔관의 연등의 노인사설이 대사령 사열과 같은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와 도교 의례는 물론이고 가래, 굴례 등의 이제 다양한 의례들이 시행이 됐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요. 구정은 태봉 도성에서도 문헌 기록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심 건축군이 현종대에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등장하는 이제 구정은 건덕정과 연결이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마 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추정, 근데 이게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의 전정과는 차별화된 의례 공간이 바로 구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경복궁에서는 구정과 같은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가래는 근정전의 전정에서 이루어지고 굴례는 동교에서 이제 의례가 시행이 되고 각각의 이제 의례가 시행되는 공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에서는 구정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 이 구정이라는 공간의 유무가 고려와 조선의 궁궐에서의 가장 큰 의례 공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해양의 도성의 의례 공간은 궁궐을 축으로 한 대칭 공간과 그리고 성곽 내 궁궐, 사직, 태묘를 충실히 구성했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고 고려의 의례 공간은 태조에서 현종대까지 전쟁을 겪으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궁궐과 성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례 공간의 배치나 혹은 이제 구정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이 좀 더 이제 발굴이 진행이 되고 좀 더 문헌 분석이 이루어지고 더 문제의식을 갖고 진행이 되다 보면 더 다양한 의례 공간의 의미와 의례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발표들을 통해서 이제 의례와 도성 공간의 의미와 상징성과 그것들을 운영하는 사회적인 실체들 그리고 의례 설행을 통해서 의례 공간의 의미가 변화하고 그리고 정치 사회적 의미가 형성이 되어 가고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고려 조선을 오늘은 하게 되지만 또 이후에는 고대사와 고려와 그리고 조선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의례 공간에 대한 그런 분석 혹은 이제 계승성 혹은 차별성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